기토일관 분들은 을사년에 자신의 유능함을 한껏 드러내는 한 해가 될 텐데요. 그 이유는 기토일관 분들의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토라는 글자는 구불구불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토기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구부러지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흙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명 에너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토일관 분들이 을사년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을목 그리고 사화 모두 글자 모양이 구불구불합니다. 을목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연하게 장애물을 타고 올라가는 넝쿨나무를 상징하죠. 그리고 사화는 이렇게 또아리를 튼 뱀도 굉장히 이제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유연한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이 기토일관 분들이 을사년을 만나게 되면 이런 처세에 굉장히 능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해내는 그런 유능한 면모를 한껏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성적으로는 을목은 편관이고 지지사화는 정인이죠. 그래서 편관과 정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운인데, 먼저 편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에너지입니다. 정관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기운이 아니고, 내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운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능히 감당해내면 그래서 왕관이 될 테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해내지 못하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죠. 근데 다행히도 그런 기운이 정인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이어져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생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넘어서 나의 존재감을 강하게 키워주는 모습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임무나 부담스러운 직책, 책임 같은 것들을 떠맡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유연하고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에 왕관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대상을 구체화해서 살펴보면, 먼저 직장인분들은 승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자신의 유능함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뤄가는 형태는 이제 정인의 형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고, 특히 윗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한껏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다 보니 직장인으로서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주목받고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하는 것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생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해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가 극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복잡 다단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편관이 주는 명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경쟁 상대에게는 큰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인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만약 사주에 수기운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등의 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확보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한 해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사업체의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화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사업자분들에게는 관운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그 브랜드의 신뢰도가 굉장히 막강해지는 운이 바로 이제 편관 정인운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한다고 할 때, 그 아이돌 그룹이 대형 기획사, SM이나 JYP나 YG나 하이브나 이런 기획사에서 나오는 그룹이라고 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보는 경향이 있죠. 그들이 잘하는지, 예쁜지, 잘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일단 의심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내는 과정이 다른 중소기획사에 비해서는 많이 생략되는 편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브랜드 신뢰도를 의미하는데, 기토일관 분들은 자신의 사업체에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는 운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점유율 확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목생화운이니까 굉장히 범위가 커지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정착해내는 운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인운이기 때문에 어떤 소수 의견이 아니라 어떤 대세적 의견을 차지하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관 사업자분들이 제공하는 재화가 소수의 의심은 받을지라도 절대 다수에게는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큰 기회를 맞이하는 운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다만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내가 행여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철저히 경계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자 기토일관 분들은 나쁜 남자가 날 사랑하는 운이에요. 여기서 나쁜 남자는 뭐 도덕적으로 나쁜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남자보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뭐 무심결에 던진 말이나 뭐 표정, 말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괜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의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쁜 남자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의 나쁜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을사년에는 여자분들이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랑의 긴장감이 적절히 유지되면서 이제 몰입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편안함은 아니지만 적절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나가실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의 을사년 애정운은 둘만의 소통보다는 좀 대외적 이미지를 더 많이 신경 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제 평가에 좀 민감하죠. 왜냐면 남자 기토일관 분들에게 이제 편관 정인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 영역보다는 대외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 조금 더 에너지가 치중되는 운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애 중이라고 한다면 나의 연애 상대가, 나의 여자가 이제 그런 나의 사회적 신뢰도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이 더 커지는 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부모님이나 나의 손윗사람과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어우러지고 만나게 되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로 내 여자친구에게 어떤 행동 지침,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게 조금 트러블을 빚을 때 이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가 이제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스펙트럼이 좀 커진다. 둘의 관계가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고 대처해야 되는 운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운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기토일관 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봤고요. 경금일간 운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